새벽 4시 인천 강화도 해안가에 위치한 해병기지는 고요함 속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군기지를 휘감으며 지나가는 가운데 제7해병대대 이중대 병사들이 30km 야간 행군 훈련을 위해 모여들었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우 중위는 훈련 계획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26의 젊은 나이에 이중대를 맡게 된 이정우는 미국 유학파 출신의 전략 전공자로 냉정한 판단력과 명석한 두뇌를 인정받아 중요한 훈련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의 시선이 대열을 향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서로를 격려하며 출발 준비를 마치는 중이었어요. 오늘 행군은 해안가를 따라 민가 지역을 경유한 후 산악지대를 도는 루트입니다. 민간인 접촉 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대열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장 장성호 소령이 다가와 이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특전사 출신인 장성호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죠. 이중이 오늘 훈련은 체력보다 정신력을 시험하는 자리야. 병사들 관리 잘하게. 장성호의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군 대열의 선두에는 병장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22의 강도윤은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으로 뛰어난 체력과 침착한 성격으로 이중대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 옆으로는 같은 병장인 최하민이 자리했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던 최하민은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른 상황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대열 중간쯤에는 일병 배성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의대를 지망했던 배성재는 훈련 중 막내였지만 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에 응급처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강도윤의 보고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합니다. 이정우의 명령과 함께 30여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군장을 맨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정우의 가슴 한켠에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늘 이 행군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었죠. 해안도로를 따라 진행되는 행군은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와 거친 호흡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간간이 들리는 파도 소리가 긴장감을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정우는 초침을 확인하며 시간과 거리를 계산했어요. 계획대로라면 6시간 후에는 기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5시 반, 민가가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는 지역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더니 검은색 대형 차량이 과속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즉시 대열을 도로 가장자리로 정렬시켰어요. 도로 우측으로 대열 정렬. 이정우의 명령에 병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오히려 병사들 가까이로 다가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 마찰음이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대형 SUV 차량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문이 내려가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차 안에는 약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의 남성이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대열을 향해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야, 군인들.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 이 시간에 행군하는 것 보니 정말 한국 안보는 든든하군. 비웃음과 함께 던져진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세요. 이정우의 지시에 따라 대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차량의 남성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SUV가 천천히 움직이며 대열을 따라왔고 뒷좌석의 남성들이 창문을 열고 병사들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무거운 거 메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포기하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시간에 병사들의 얼굴에 불쾌감이 역력했지만 모두 참고 행군을 이어갔죠. 이정우는 무전기를 들어 기지의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대열의 중간에서 걷던 최하민이 무전기로 이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 차량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병사들 동요가 커지고 있어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간인과의 마찰은 최대한 피해야 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훈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대열 앞을 가로막았고 4명의 남성이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중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동네 앞에서 이 시간에 시끄럽게. 이정우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며 응대했어요. 민간인 여러분, 저희는 정규 훈련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시고 길을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비틀거리며 이정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성의 눈빛에 적이가 서려 있었죠. 훈련? 웃기지 마. 우리 세금으로 놀고 있다는 거지. 너희 같은 애들이 뭘 안다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 강도윤은 대열에서 나와 이정우 옆에 섰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인 강도윤의 체격은 겉보기에도 압도적이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성이 재빨리 다가와 최하민의 군모를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비웃으며 그것을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걸 쓰고 다니냐? 진짜 찌질하게 생겼네. 최하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군모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놀라운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정우는 최하민에게 눈짓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의 방해는 군 훈련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자 남성 중 하나가 강도윤을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강도윤은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만 이정우의 제지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대지 마. 남성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시작되었어요. 특히 막내인 배성재는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대 지망생이었던 그는 갈등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다시 한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어조로 보고했어요. 기지 이정우입니다. 민간인 4명과 마찰 상황 발생. 훈련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장성호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 파악했다. 최대한 자제하고 충돌을 피해라. 지원을 보내겠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최대한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의 도발은 계속되었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어요. 한 남성이 갑자기 대열 사이로 들어와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배성재가 뒤로 물러서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의 발목이 살짝 꺾이며 통증이 일었습니다. 아, 젠장. 배성재의 신음소리에 최하민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의대 지망생이었던 배성재는 자신의 발목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염좌 정도인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정우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었어요.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전기를 들어 직접 사단장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이정우는 침착하게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행군 중 민간인과의 마찰 상황과 배성재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 간결하게 전달했죠. 해병사단장 류기찬 소장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위치 확인과 함께 직접 지원을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사단장의 직접 개입에 이정우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불량배들은 대열 주변을 계속 맴돌며 병사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배성재의 부상을 보고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약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이정우는 냉정을 유지하며 대열을 재정비했고 부상당한 배성재는 최하민과 다른 병사의 도움을 받아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배성재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한 불량배가 갑자기 목에 걸린 신분증을 과시하며 경찰을 사칭했습니다. 민가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행군 중단을 요구했죠. 이정우는 그 신분증이 가짜임을 직감했지만 상황 악화를 원치 않아 직접적인 반박은 피했습니다. 대신 합법적인 훈련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량배는 더욱 흥분했고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는 요란한 엔진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군용 헬기가 상공에 도착하여 주변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강한 서치라이트가 현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불량배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이런 대응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대의 군용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고 류기찬 사단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과 헌병대원들이 내렸습니다. 류기찬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카리스마는 주변 공기마저 긴장시켰습니다.
이정우로부터 간략한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류기찬은 불량배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류기찬은 단호한 음성으로 자신을 해병사단장으로 소개했고 불량배들은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짜 경찰 행세를 하던 남성은 신분증을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류기찬은 그들의 행동이 군 훈련 방해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원 사칭, 폭행, 미수, 기물 손괴 등 여러 혐의가 있음을 납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불량배들은 더욱 위축되었고 술에 취했던 기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류기찬의 신호에 따라 헌병대원들이 불량배들을 둘러쌌고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신원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헌병대와 경찰에 연행되었고 행군 대열은 다시 질서를 찾았습니다. 배성재의 부상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류기찬은 병사들 앞에 서서 짧은 훈화를 전했습니다.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 그들의 자제력과 규율을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칭찬했어요. 그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특히 이정우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휘계통을 통해 해결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확인받은 셈이었어요. 류기찬은 이정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의 훌륭한 대응을 치하했습니다. 자신도 이정우의 나이였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했을 것이라는 솔직한 고백도 잊지 않았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단장의 직접적인 칭찬은 그에게 무척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 상황이 정리된 후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류기찬 사단장은 헬기를 타고 자리를 떠났지만 헌병대원 일부가 행군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었죠. 병사들의 표정은 조금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사단장에게 직접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배성재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발목의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산악지대에 들어서자 행군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번갈아 나타났고 무거운 군장을 짊어진 병사들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이정우는 대열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중간중간 휴식을 제공했어요. 리더로서 부하들의 체력을 고려하는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강도윤은 묵묵히 대열 선두에서 걸음을 이어갔어요.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인 그에게 이 정도 행군은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건을 통해 자신이 입대한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어요.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아미는 중간 휴식 시간에 빠르게 스케치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웹툰 작가를 꿈꾸던 그에게 이번 사건은 귀중한 소재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류기찬 사단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동료들의 단결된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해가 높이 떠오른 오전 8시
행군은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 다시 해안가 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병사들의 사기는 한층 높아져 있었어요. 아침 사건은 오히려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각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성호 대대장이 군용 차량을 타고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정후에게 다가와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정후의 설명을 들은 장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부하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중이 상황을 잘 통제했네. 특히 직접 사단장에게 보고한 판단이 적절했어. 앞으로도 그런 결단력을 유지하게. 장성호의 칭찬에 이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기뻤어요.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대대장의 칭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행군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햇살이 강해질수록 병사들의 땀방울도 더욱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나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들의 피로를 이겨내게 해주었죠. 중간 지점에서 간단한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전투 식량을 나눠 먹으며 아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은 불량배들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일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민간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배성재는 식사 중에도 자신의 발목을 살피며 응급처치 키트로 붕대를 다시 감았습니다. 의대 지망생다운 꼼꼼함이었어요. 최하민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아? 배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입대 후 첫 대규모 행군이었고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배성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정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위님, 배성재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의 군장을 일부 나눠 맬게요. 이정후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배성재의 부상이 불량배들로 인한 것이었기에 예외를 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성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돕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대열 재편성을 구실로 배성재를 강도윤과 최하민 사이에 배치했어요. 두 사람이 은근슬쩍 배성재의 짐을 나눠 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성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동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작은 배려와 협력이 군대라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행군은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 보이자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어요. 이제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종종 마지막 구간에서 방심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마지막 구간, 뜨거운 태양이 병사들의 땀에 젖은 군복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행군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25km를 걸어온 이중대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과 다름없이 단단했어요. 특히 이정우는 계속해서 대열을 살피며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리더로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죠. 배성재의 발목 상태는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붓기가 점점 커지고 걸을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죠. 그의 의대 지망생다운 판단으로는 골절은 아니었지만 꽤 심한 염자임은 분명했습니다. 강도윤과 최아미는 말없이 배성재의 짐을 나눠 맸어요. 특히 강도윤은 자신의 뛰어난 체력을 활용해 배성재를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다운 강인함과 동료애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최아미는 간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배성재의 통증을 잊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꿨던 그의 이야기 솜씨가 빛을 발했죠. 오후 1시 행군은 마지막 고비인 가파른 언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기 전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이정우는 잠시 대열을 멈추고 병사들에게 물을 마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훈화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행군 이상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체감한 날이었죠. 마지막까지 서로를 돕고 함께 완주합시다. 이정우의 말에 병사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임무 완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들을 한층 성장시켰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배성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발목의 통증이 심해져 이제는 걸음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아민이 이를 눈치채고 이정후에게 보고했어요. 이정후는 즉시 배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성재, 상태가 어떤가? 배성재는 괜찮다는 듯 웃으려 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지원 차량을 요청했어요. 아무리 훈련이라도 병사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성재는 완주하고 싶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중위님, 제발 끝까지 걸어서 완주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첫 대규모 행군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배성재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그때 강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위님, 제가 배성재를 도와 완주하겠습니다. 제 체력으로는 충분합니다.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의 체력과 책임감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배성재의 군장은 다른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강도윤이 배성재를 부축하며 나머지 구간을 완주하기로 했습니다. 언덕길을 넘자 기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배성재도 목적지를 보자 힘을 내어 걸음을 재촉했어요. 강도윤의 도움으로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지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긴장감이 대열을 감쌌어요. 입구에 여러 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류기찬 사단장이 서 있었어요. 이정우는 놀랐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이중대의 귀환을 맞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신속히 대열을 정비했어요. 피로에 지친 병사들이었지만 사단장 앞에서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병사들도 이를 이해하고 재빨리 대열을 마쳤어요. 강도윤은 배성재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왔습니다. 대열이 기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류기찬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이정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직접 모든 병사에게 경례를 했어요. 사단장이 일반 병사들에게 먼저 경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7해병대대 이중대 훌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해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류기찬의 말에 병사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배성재는 통증도 잊은 채 눈시울을 붉혔어요. 오늘의 고난이 이렇게 특별한 인정으로 보상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류기찬은 이정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네.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유지해주게. 이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단장의 말씀이 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이제 훈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병사들은 기지 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성재는 즉시 의무대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꽤 심한 염자로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정우는 장성호 대대장과 함께 훈련 결과를 정리했어요. 장성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이정우를 칭찬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이정우의 리더십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정우는 겸손하게 모든 공을 병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중대 병사들은 야전 텐트에 모여 하루를 정리했어요. 몸은 피로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저녁 식사 후 이중대 병사들은 야전 텐트에 모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의 행군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강도윤은 조용히 앉아 군화의 흙을 털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서 그는 수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팀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어요. 특히 배성재를 도왔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아미는 스케치북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웹툰 작가를 꿈꾸던 그에게 이번 사건은 귀중한 소재였습니다. 특히 불량배들과의 대치 상황과 류기찬 사단장의 등장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냈죠. 그의 손끝에서 오늘의 경험이 하나의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치료를 마친 배성재가 텐트에 들어왔어요. 발목에 단단한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그를 반겨주었어요. 배성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대 지망생이었던 그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우가 텐트에 들어와 병사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 병사들이 보여준 자제력과 단결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중위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강도윤과 최아민, 그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한 배성재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텐트 안으로 장성호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어요. 장성호는 손짓으로 편안히 하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엄격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오늘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간략히 설명했어요. 불량배들은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군 훈련 방해죄로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병사들의 대응이었어요.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절차에 따라 상황을 해결한 그들의 모습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이정우의 지휘력과 판단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장성호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남기고 텐트를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사들의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최아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자신이 군인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의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강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는 유도 선수 시절 개인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지만 군대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더 큰 가치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배성재는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군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어요. 특히 강도윤과 최아민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과거 의대 지망생으로서 개인의 성취만을 줬던 그였지만 오늘의 경험을 통해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이정우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6살의 젊은 중위로서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미국 유학 시절 배운 전략 이론보다 실전에서의 판단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단장이 직접 개입한 사건을 겪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결단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텐트 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군 시작 때의 어둠과는 달리 이제는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며 하나둘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들의 군 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전술일지를 작성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단순한 보고서, 형식을 넘어 오늘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행군 중 불량배와의 마주침, 병사들의 자제력, 사단장의 개입과 그 이후의 변화까지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적인 훈련이 시작되겠지만 오늘의 경험은 이중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중대 병사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지만 군대의 일과는 변함없이 진행되었어요. 다만 병사들의 눈빛과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더욱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무에 임하는 모습이었죠. 이정우는 아침 조회를 위해 대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행군과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해야 했어요. 본부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류기찬 사단장이 직접 자리하고 있었고 여러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정우는 긴장한 채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성호 대대장이 이정우에게 손짓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정우는 자리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행군 중 불량배와의 마주침부터 대응 과정,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병사들의 모습까지.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지만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류기찬 사단장은 이정우의 보고를 경청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단순한 불미스러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를 해병대 전체의 교훈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민간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자제력과 절차에 따른 대응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우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사단장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류기찬은 더 나아가 이중대 병사들에게 특별 휴가를 수여하고 이정우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 모든 공로는 함께한 병사들에게 있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정우가 중대로 돌아오자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정우는 사단장의 결정을 전했고 특별 휴가 소식에 병사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특히 배성재에게는 부상 치료를 위한 추가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지만 이정우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어요. 오후 이정우는 병사들과 함께 어제의 행군 루트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행군에서는 더 효율적인 루트와 시간 배분을 계획하기 위함이었어요. 강도윤이 지도 위에 어제의 경로를 표시하며 민간인 접촉이 예상되는 구간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하민은 자신이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처법을 시각화했어요. 팀워크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제의 불량배들이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해병대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성호 대대장은 이 사과문을 이중대 병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대다수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최하민은 이 모든 과정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정우는 최하민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뜨기 시작한 저녁, 이중대 병사들은 특별히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어제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정우가 제안한 것이었어요. 배성재의 발목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도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어 참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식사 중 강도윤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어제 사단장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단장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지만 그가 오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상황을 해결했을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 복무 후의 계획, 꿈, 그리고 오늘의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특히 배성재는 의사가 되면 군 의료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최아미는 웹툰 작가가 되어 군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도윤도 특기를 살려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26살의 젊은 중이로서 자신의 미래도 그려보았습니다. 미국 유학 경험과 전략 전공을 살려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 직접적인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론과 실전의 균형, 그것이 그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병사들은 내일의 일과를 위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와 교감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특별한 경험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주었고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중대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임무에 임하는 자세는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행군 사건 이후 이중대는 대대 내에서 모범 중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배성재의 발목은 거의 완쾌되어 가벼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대 지망생다운 꼼꼼함으로 그는 자신의 치료 과정을 기록하며 의학적 지식을 쌓았어요. 더불어 부상 중에도 동료들에게 기초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며 유용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발목 부상이라는 불운이 오히려 그의 재능을 빛나게 한 계기가 되었죠. 최아미는 행군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단편 웹툰을 완성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건 묘사보다는 군인들의 내면, 성장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이었어요. 허가를 받아 부대 게시판에 게시했더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다른 중대 병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정우는 최아민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도윤은 부대 체력 훈련 프로그램 개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면서도 부상 위험이 적은 훈련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배성재의 부상 경험을 교훈 삼아 상황별 대처법과 동료 지원 방식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어요. 장성호 대대장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시범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이정후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류기찬 사단장의 직접 추천으로 해병대 장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행군 중 불량배와의 마주침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리더십이 교육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였어요. 이정우는 겸손하게 수락했지만 내심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이정우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자신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서 조금 더 단호했다면 배성재의 부상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리더십이란 없으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리더십 교육 당일 이정우는 긴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성공 사례보다 고민과 성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장교들이 깊이 공감하며 질문을 던졌고 류기찬 사단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류기찬은 이정우를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 장교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안했습니다. 사단장의 신뢰는 이정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지만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이정우는 병사들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자신이 발표 중 강조했던 부분, 즉 진정한 리더십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했어요. 병사들은 이정우의 겸손함과 솔직함에 더욱 신뢰를 보냈고 중대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화합적으로 변했습니다. 행군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이중대를 찾았어요. 당시 불량배 중 한 명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면회를 신청했고 이정우의 허락하에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청년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정우는 차분히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나 비난 대신 이해와 화해의 자세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청년은 이런 반응에 더욱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군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이중대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정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 이정우는 중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했어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배성재는 의료 지식을 활용한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강도윤은 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최아미는 군 생활을 그린 웹툰 전시회를 제안했어요. 각자의 재능을 살린 아이디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류기찬 사단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해병대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불량배 청년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어요.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중대 병사들은 기지로 돌아와 소감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우는 병사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 이중대 텐트에서는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 전 불량배와의 마주침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었고 더 단단한 전우회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정우는 훈련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